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커리큘럼 설명을 좀 하려고 섰습니다. 이 수험생분들께서 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잘 이렇게 모르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도 올라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요런 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에 앞서서 지금 제 수업을 처음 들으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좀 몇 가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수업 방식은 매핑이라는 학습법을 가지고 국사를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매핑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매핑이 무엇이냐? 이 매핑은 철저하게 이 글로 되어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구조화시키거나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학습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좀 보죠. 아직도 무조건 외우고 계십니까? 특히 제 수업을 이제 듣다 보시면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암기 비법, 물론 이제 비법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문자씩 암기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어서 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빗대어서 그거를 좀 우스갯스럽게 전환해서 외운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그 행위를 보면 그 행위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능력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한 연후에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를 이제 도식화된 이미지로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선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도식화시켜서 이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핵심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 이 풀어내는 수업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도식화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형광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는다거나 이러면 무게 중심 혹은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면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이 나중에 이제 암기랑 병행이 되면, 이 수업과 암기가 병행이 되면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기억의 휘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수험생들과 이제 호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수험생분들이 겪는 고충은 이 방대한 한국사를 빨리빨리 공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 빨리빨리 공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빨리빨리 이게 잊혀지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것이 기억이 좀 오래 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얻는 스트레스보다 이게 날아가서 이 휘발이 돼서 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기억 시간을 길게 늘리려면, 즉 바로 학습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철저하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식화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기억 저장 시간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암기하는 것도 오래 가고, 그리고 암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공부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 좀 보죠. 이미지 학습이라는 것은 이 빨간 장미꽃이다 라고 돼 있는 이 글을 빨간 장미꽃, 파란 장미꽃, 노란 장미꽃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 빨간 장미를 그냥, 이걸 제가 이제 탐측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이게 장미의 색깔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더 빨리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부했던 장미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글씨로 공부하는 것보단 이렇게 직접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 저장 시간이 길다. 그래서 제 수업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학습을 한다. 이런 이미지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계망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수업이 매핑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인드 맵이라고 할 때 그 맵입니다. 빨간 장미꽃이라는 글자와 빨간 장미의 이미지는 기억 저장 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학이나 이런 이제 그 정신분석학, 이런 그 의사, 이런 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매핑의 시작은 글로 되어 있는 개념을 도식화, 이미지화하여 기억 저장 시간을 확실하게 늘리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통일신라시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식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파워입니다. 왕의 파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중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왕권이 강했구나. 그러니까 왕권 강화, 이렇게 글로 기억하는 것과 이렇게 왕권 강화를 그래프화 시켜서 이미지로 학습하는 것은 기억 저장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신라 국왕이 있는데 이 신라 국왕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메커니즘 속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왕이 예를 들어서 나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런다고 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라 국왕이라고 놓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국학, 관료전, 시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걸 마치 기둥처럼, 이걸 마치 집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왕, 신라왕이 왕권을 강화시켰던 게 어떤 메커니즘이었지? 라고 했을 때 이 집을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다 이런 식입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개관 수업할 때 제가 하는 건데, 근대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글로 이렇게 쭉 풀어내는 것보단 정치적인 기둥, 경제적인 기둥, 사회적인 기둥, 문화적인 기둥이 있어야 이 근대를 바칠 수 있다. 이걸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얘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벽, 제가 이제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는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는 봉건성과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강화되고 있는 외세, 즉 제국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가 되기 위한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쪽이 반외세, 이쪽이 반봉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각 분면마다 어떤 사건들이 위치해야 되는지를 개념과 이미지를 통해서 명징하고 적확하게 정리를 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매핑에 대한 것은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기억 저장 시간은 본인이 느끼니까. 두 번째는 매핑 한국사 커리큘럼입니다. 자, 오늘 지금 사실 여기에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이 커리큘럼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 매핑 학습은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고 필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수업보다 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반을 학습하시면 이 매핑 한국사는 기본반, 심화반이 없어요. 그냥 기본, 심화를 같이 묶어서 하는데 첫 번째로 학습을 하시면 선사부터 고려까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인원이라고 하죠. 두 번째 학습은 조선부터 근대까지 나가요. 그리고 일제와 현대사는 보충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4개월 안에 이
한국사를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 이 4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이 이 수업이 아주 많아요. 보충도 중간에 하고 많습니다. 왜 많으냐? 책을 놓고 밑줄을 긋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이미지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필기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수업을 할 때 대부분 다 모든 내용을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인원 개념 강좌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까지는 개념 강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확하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바로 기출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까지가 6개월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코스가 결국은 한국사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그 이후에는 문제를 풀거나 뭐 다시 회독하거나 이런 개념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뭐 단권화도 그렇고 예상문제 700개 예상문제 풀이도 그렇고 이후에 전개되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거는 이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개념들을 재확인하거나 회독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필수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까지가.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인데요. 이건 뭐 넘기고요. 이번 연도에 나온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인문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인강을 들어가면 제가 주제별 학습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별 학습의 인문 강좌는 왜 필요하냐면 매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바로 기본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개념으로 바로 들어오면 이걸 필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진도가 지금 왜 이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해서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매핑 학습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해낸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 강좌에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필기하는 방법이에요. 매핑이라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식의 필기 전개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시면서, 물론 개념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인문 강좌를 들으면 올인원 강좌, 개념 강좌에서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인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러면 또 숨을 돌릴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기기도 해요. 인문 과정을 들으면.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나는 바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강좌는 생략을 하셔도 돼요. 근데 국사를 처음 접해본다.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국사를 처음 공부한다 라고 하는 학생은 꼭 인문 과정을 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심화 집중 과정이고, 이 심화 집중 과정은 기본과 심화가 같이 돼 있다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심화 집중 과정이라고 하고, 기출 문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강의실에서든 인터넷상으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서기를 선택하는 순간 합격은 보장된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의실에서나 혹은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나 여러분들을 만나뵐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